검찰청이라고요? 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고요? 국민은행 강서지점 로비, 허름한 카디건을 입은 할머니가 휴대폰을 붙들고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 1,000만 원을 보내야 한다고요? 지점장 박철수가 쳐다봤어요. 또 치매 어르신이네. 누가 좀 처리해.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여자 직원이 달려와 할머니의 휴대폰을 낚아챘어요. 할머니, 그거 사기예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점장이 소리쳤죠. 한지우 대리, 손님들 기다리는데 이분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어요. 그녀는 그 선택으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이 이야기는 2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주일 전 서울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장미란 회장이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65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였죠. 문이 열리고 아들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미라는 의자를 돌렸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순간 미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구지? 한지우라고 합니다. 국민은행 강서지점 대리예요. 미란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탁, 탁, 탁. 은행원? 네.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어머니께서 한 번만 만나보시면. 싫어. 미란의 목소리가 차갑게 잘렸습니다. 그런 평범한 애들은 다 똑같아. 우리 재산만 노리는 거야. 어머니, 넌 몰라.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한다고.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35년 전 기억이 떠올랐죠. 가난했던 시절, 자신을 사랑한다던 약혼자가 다른 재벌과 결혼했던 날. 돈 없는 사람과는 못 살아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현우가 말했어요. 지우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안 봐도 알아. 평범한 집안 출신에 특별한 것도 없겠지? 저는 지우와 결혼할 겁니다. 어머니 허락 없어도. 문이 닫혔습니다. 미라는 혼자 남았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돈만 노리는 건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라는 비서를 불렀어요. 낡은 옷 준비해. 가장 초라한 걸로. 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그 일 때문에 하시려고요? 그래. 내 눈으로 직접 봐야 직성이 풀려. 미라는 창고로 갔습니다. 30년 전 할머니가 입던 옷들이 있었어요. 낡은 카디건 하나를 꺼냈죠. 소매 끝이 달아 있었습니다. 운동화도 찾았어요. 구멍 난 운동화였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을 입고 허리를 굽혔어요. 거울 속에는 초라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완벽해. 미라는 손을 떨리게 만드는 연습을 했어요. 저 통장을 어디 뒀더라?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당연하지. 국민은행 강서지점이라고 했지? 네, 회장님. 좋아. 가볼까? 차에 오르면서 미라는 생각했습니다. 한지우.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가면을 쓴 건지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사람은 약자 앞에서 본 모습이 드러나니까. 차가 은행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미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기대도 있었죠. 혹시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착각하지 마. 사람은 다 똑같아. 국민은행 강서지점 로비였습니다. 오전 10시 손님들이 붐비는 시간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허리 굽은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장미란이었죠. 낡은 카디건에 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천천히
불안한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창고 쪽으로 걸어가다 멈췄어요. 가방을 뒤적거렸죠. 통장이 어디 뒀더라.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점장 박철수가 지나가다 미란을 봤어요. 또 치매 어르신이네. 누가 좀 처리해.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창구 구석에 앉아있던 한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소하던 김영희가 지우에게 속삭였어요. 지우 씨, 또 하시려고요? 지난번에 근무평가 깎였잖아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라는 지우를 올려다봤습니다. 젊고 맑은 얼굴이었어요. 저 통장을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천천히 같이 찾아볼게요. 지우는 미란을 창구로 안내했습니다. 가방 안을 같이 볼까요? 집에 두고 온 것 같아요. 미란이 일부러 횡설수설했습니다. 아들이 밥은 먹었나? 다른 직원이었다면 짜증을 냈을 거예요. 하지만 지우는 달랐습니다. 할머니, 신분증은 가지고 오셨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받아 컴퓨터로 계좌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다른 손님이 불만을 터뜨렸어요. 박철수 지점장이 다가왔습니다. 한지우 대리, 뒤에 손님들 기다리는데요.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우는 다시 미란에게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집 주소 기억나세요? 우리 집이 어디더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지 않아요. 지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뒤에 손님들이 계속 불평했지만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찾았어요, 할머니.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통장 재발급해드릴게요. 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다니. 업무가 끝났습니다. 미란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지우가 부축해줬죠.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 그날 오후 지우는 지점장에게 불려갔습니다. 한지우 대리, 이번 달 근무평가 또 깎였어. VIP 고객 응대는 안 하고. 죄송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제대로 해. 김영희가 퇴근길에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 씨, 그렇게 착하면 손해만 봐요. 괜찮아요, 영희 씨. 전 그냥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못 봐요. 미라는 차에 올라 생각했어요. 첫 번째 테스트는 합격이야.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 몰라.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야. 일주일 후였습니다. 미라는 다시 은행에 갔어요. 이번에는 더 큰 테스트를 준비했죠. 같은 초라한 차림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지우가 창구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죠. 미란을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새 통장 나왔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지우가 새 통장을 건넸어요. 여기요. 확인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돈을 좀 찾고 싶은데요. 얼마나 찾으실 건데요? 1,000만 원이요.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지점장 박철수가 귀를 쫑긋 세웠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급하신 일 있으세요, 할머니?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대요. 박철수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아들이 직접 오라고 하세요. 아들이 바빠서 못 온대요. 지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점장님, 제가 상담해 볼게요. 한지우 대리,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지우는 미란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고 둘만 남았어요. 할머니,
1,000만 원이 어디 필요하신 거예요? 미라는 준비한 대본대로 말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경찰이라고. 지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경찰이요? 네. 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대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대요. 할머니. 지우가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거 사기예요. 네. 진짜 경찰은 절대 전화로 돈 요구 안 해요. 지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하지만 경찰이라고.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경찰에 신고할게요. 지우는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청이요? 보이스피싱 신고하려고요. 미라는 지우를 지켜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께 설명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경찰분이 직접 확인하셨대요. 사기 맞아요. 정말요? 네. 1,000만 원 찾으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우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쓴 카드였어요.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보이스피싱 예방 카드예요. 카드에는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전화로 돈 요구 안 해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지갑에 넣고 다니세요. 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카드를 받아들었어요. 고마워요. 나 같은 할머니한테. 당연한 일이에요. 할머니 같은 분들이 당하시는 거 보면 너무 속상해요. 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에도 연기가 아니었어요. 상담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는데 박철수 지점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우를 불러 세웠죠. 10분 후 지우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져 있었어요. 김영희가 미란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지우 씨 또 혼났어요. 이번 달 근무평가 또 깎였대요. 미란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저 아이가 손해를 보면서도 사람을 지키는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도 합격이야. 하지만 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아직 하나 더 남았어. 진짜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지. 사흘 후였습니다. 미라는 특별한 날을 골랐어요. VIP 고객이 방문하는 날이었죠.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 50분이었어요. 로비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철수 지점장이 직원들을 모아놨어요. 다들 들어. 오늘 VIP 고객 오신다. 절대 실수하지 마. 특히 한지우 대리. 이번엔 제대로 해. 또 어르신 도와주다가 VIP 놓치면 진짜 가만 안 둬. 알겠습니다. 그때 미란이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당황한 표정이었죠. 아니, 경찰청이라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직원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영희가 청소하다 지우를 봤습니다.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어요. 지우 씨, 이번엔 그냥 두세요. VIP 놓치면 진짜 잘려요. 지우는 미란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휴대폰을 붙들고 떨고 있었어요. 네, 네. 지금 돈 보내야 한다고요?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어요. 이번엔 정말 위험하다는 걸. 하지만 가슴이 시켰습니다. 할머니, 미란의 휴대폰을 낚아챘죠.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당장 받고. 지우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행 문이 열렸어요. 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VIP 고객이었죠. 박철수가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하지만
VIP는 로비를 둘러봤어요. 지우가 할머니를 붙잡고 있는 게 보였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점장, 저건 뭡니까? 손님 아닙니까? 아, 저건 치매 어르신이라서 저렇게 방치해 두는 게 이 은행 방침입니까? 아닙니다, 회장님. 박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직원 교육 제대로 안 시키나 보군요. 다른 은행 알아봐야겠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 하지만 VIP는 냉정했어요. 나가버렸죠. 박철수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지우 대리,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와. 지우는 미란을 경찰에게 인계했습니다. 할머니, 경찰분이 오실 거예요. 지점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미란은 유리문 너머로 봤어요. 박철수가 책상을 치며 소리치고 있었죠. 10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경찰 오셨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김영희가 미란에게 속삭였어요. 대기 발령 났대요.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래요. 그게 무슨... 지우 씨 잘렸어요. 착한 사람만 손해보네요. 미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지우가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창구로 갔어요. 여전히 미소 지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미라는 차에 올랐어요. 회장님, 어디로 갈까요?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저 아이가 일자리를 잃었어. 내 때문에. 충분해. 이제 충분히 봤어. 저 아이는 진짜야. 상견례 준비해. 당장.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우는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비웠죠. 3년 동안 모았던 물건들이 작은 박스 하나에 담겼습니다.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입사 첫날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는 행복했는데 김영희가 다가왔습니다. 지우 씨,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래. 너무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찮아. 난 후회 안 해. 사람이 당하는 걸 보고도 못 본 척 할 순 없었어. 지우가 박스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은행을 나갔어요. 로비를 지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3년 동안 일했던 곳이었죠. 문을 나서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스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현우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지우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해. 아니, 괜찮아. 거짓말. 나 지금 갈게. 아니야, 좀 혼자 있고 싶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우는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착하게만 살면 항상 손해만 보는 걸까?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틀리지 않았어. 그 할머니를 지킨 건 맞는 일이었어. 지우는 박스를 열었어요. 지난 3년 동안 받았던 감사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한 장을 펼쳤어요. 지우 씨, 고마워요. 덕분에 사기 안 당했어요. 지우 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따뜻해요.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 난 틀리지 않았어. 이 사람들은 기억해 주잖아.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할 곳이 없었어요. 어떡하지?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노크가 들렸죠. 지우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바닥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워들었어요. 무거웠죠. 안을 보니 편지가 있었습니다. 한지우 씨에게 펼쳐봤어요. 내일 오후 3시 한남동 그랜드 레스토랑으로 와주세요. 장미란 올림.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미란? 현우 어머니? 봉투 안에 주소가 적힌 카드도 있었어요. 왜 갑자기? 지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나를 받아들이실까? 아니면 더 차갑게 거절하실까?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지우는 옷장을 열었어요. 가장 단정한 옷을 꺼냈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지우는 자신에게 말했어요.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걸 어머니께도 보여드릴 거야. 편지를 다시 봤어요. 장미란 올림. 회장님, 대체 왜 저를? 답은 오후 3시에 알게 될 거였습니다. 오후 3시 그랜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고급 정장을 입은 여자가 돌아섰죠. 할머니? 은행에서 봤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장미란입니다. 현우 어머니예요.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변장하고 은행에 갔어요. 3번이나 당신이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그 할머니가 어머니셨어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봤어요. 미란이 지우에게 걸어왔어요. 30분 동안 흔들리지 않았죠. 1,000만 원을 막아줬어요. 마지막엔 일자리를 잃으면서도 나를 선택했어요. 미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저도 가난했어요. 약혼자가 떠났죠. 그때부터 사람을 믿지 못했어요. 지우가 미란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웠어요. 미란이 지우를 안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지우는 울었습니다.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셔서. 문이 열렸어요. 현우였죠. 미란이 두 사람의 손을 맞잡게 했어요. 축복해요.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네. 어머니. 세 사람은 안고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진짜 가족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철수는 본부에 불려갔습니다. 한지우 대리 왜 해고했습니까? VIP 응대를 안 해서.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장미란 회장, 7,500억 원 고객입니다. 박철수가 얼어붙었죠. 한지우가 회장님 며느리래요. 변장하고 방문하셨대요. 그게 최대 고객을 치매 노인 취급했어요. 당신은 해임입니다. 박철수는 주저앉았습니다. 김영희가 증인으로 들어왔어요. 3년간 어르신들 무시한 거 다 적었어요. 박철수는 짐을 싸고 나갔습니다. 김영희가 말했죠. 지우 씨가 옳았어요. 그날 오후 지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고객권익보호팀 팀장으로 발령 나셨어요. 지우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미란이 전화했어요. 딸 들었어? 네. 고마워요.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도 지켜줘. 네. 약속할게요. 그럼 난 내 뒤에서 지켜줄게. 지우는 감사 편지들을 다시 봤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다. 미라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사진을 봤어요. 지민아, 내가 잘못 살았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눈물이 흘렀죠. 고마워, 지우야. 내가 나를 구해줬어. 한 달 후 본부 20층이었습니다. 고객권익보호팀 팀장 한지우. 김영희가 들어왔어요. 팀장님, 회의 준비됐어요.
회의실에서 지우가 말했습니다.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겠습니다. 어르신 전담 창구를 만들고 보이스피싱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미란의 집으로 갔어요. 오늘 회의 잘 됐어요. 다행이다. 미란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결혼준비금이야. 고마워요, 어머니. 고마운 건 나야. 진짜 가치를 가르쳐줘서. 일주일 후 강서지점에 갔습니다. 새로운 창구가 생겼어요. 어르신 전담 창구였죠. 바뀌었네. 네, 어머니.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우야, 한 가지 후회하는 거 있어. 더 일찍 널 못 만난 거. 저야말로 행운이에요. 넌 처음부터 옳았어. 미란이 지우를 안았죠. 차에 올랐습니다. 평생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줘. 네. 약속할게요. 그럼 난 내 뒤에서 지켜줄게.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세상은 냉정했지만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사람들이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